테슬라의 쉬운 세 번째 영상은 보다 냉정한 시각으로 다시금 테슬라를 바라보는 영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미즈노래 내피셜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뭐 유튜브 영상 중에 내피셜 없는 영상 없죠. 더불어서 미국 현지에서 바라보는 테슬라에 대한 진정한 리스크, 미국 문화 속에서 바라보는 테슬라의 진짜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즈놀입니다. 저희가 AI 데이를 앞두고 테슬라를 매도해야 되는 이유를 8월 1일 날 올려드렸거든요. 저 영상의 핵심은 테슬라를 보보습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보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미즈놀도 테슬라 주주입니다. 누구 못지않게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바램대로 기도한다고 올라가는 게 주가가 아니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또 리스크 관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요. 자, 저 영상을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테슬라가 729불 90, 거의 10센트 모자란 73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86불까지 떨어졌는데요. 고점 대비, 저 고점 대비 약 8%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물린 분들, 그러니까 뭐 730불 이상에서 물린 분들은 사실 초이스가 별로 없죠. 강제 존버를 할 수밖에. 근데 700 밑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분들, 또 수익이 났다가 어중간한 평단 위치를 해서 지금 다 토해내신 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8월 1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그대로 존버하시겠습니까? 하면 매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부 물량을 좀 줄이시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우주여행 멤버십을 많이 사신 분들 때문에 제가 미즈노 가족들과 계속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10명에게 물어보면 10명 다 그때 팔 걸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 이게 바로 테슬라 개미 주주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론입니다. 테슬라처럼 강력한 CEO의 이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좌우하는 기업들은 그 CEO가 갖고 있는 장점 때문에 성장하고 그 CEO가 갖고 있는 단점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 반복이 되죠. 그 작고하신 스티븐 잡스의 애플도 마찬가지였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심지어 이제 테슬라의 공식 홍보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서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가 직접 트위터를 통해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전 세계 테슬라 주주들도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일론이 머스크가 트윗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과연 테슬라의 주주로서의 무게감이 없는 특히 코인질 같은 경우는 경박스러움이 그지없죠.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주식을 좀 하신 분들 가운데, 주식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100% 다 명심하는 한 가지의 명언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과 맞서지 말합니다. 주식시장과 맞서서 이긴 사람은 역사 일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 몸을 맡겨라. 저희 미즈노에서 얘기하는 BP 투자도 그거죠. 추세의 흐름을 타라.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스탠리라든지 이건 미국 현지에서 그런 대규모 좋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연준에 맞서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연준에 맞서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칼자루는 연준이 갖고 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은 연준에 맞서지 말아야 되고 바이든 행정부에 맞서지 말아야 되고 몇 년 전에 저 파월 여우 같은 할아버지도 트럼프한테 맞섰다가 뒤지게 한번 혼난 적이 있죠. 꼬리를 확 내렸죠. 중국도 시진핑에 맞서다가 마윈, 텐센트, 디디추싱 박살났죠. 개박살났죠 라는 말 하려다가 조금 언어를 순화해야 될 것 같아서.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김정은한테 맞섰다가는 외삼촌 장성택 바로 참수당하죠. 자,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만 빠졌습니다. 즉각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서 분노하는 자기의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자기가 초대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때 초대받은 기업들과 초대받지 않은 기업들, 자동차 회사들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GM이라든지 포드,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 스텔란티스라는 회사는 미국의 회사인데 아직 전기차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만들고 있겠죠. 한 대도 지금 판매를 하지 않았지만 그 회사 고용주, 이제 CEO는 초대가 됐고, 테슬라 초대 못 됐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도 못 됐고, 도요타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기준으로 그러면 그들을 초대하고 초대하지 않았을까? 시가총액 기준인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많이 팔리는 기준인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팔린 기준으로 한다면 테슬라를 따라갈 수가 없죠. 이 얼바임만 봐도 나갔다 하면 테슬라밖에 없거든요. 차들이. 전기차 가운데서 말입니다. 자, 테슬라 주주라고 한다면 여러분, 요 정도의 기사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때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의 초대를 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정답? 네, 맞추셨습니다. 노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조가 없는 자동차 회사들은 초대를 못 받았고요. 노조가 있는 기업들만 초대를 받았습니다. 노조. 미국에서 노조가 이렇게 중요한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의 뭐 현대노총, 뭐 민주노총 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특별히 미국에서의 자동차의 노조는 강성 중에 초강성. 자동차 노조 때문에 미국의 GM 포드가 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절대적인데요. 테슬라는 무노조 경영입니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 참 비슷하죠.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은 노조가 없어도 뭐 얼마 전에 삼성 이제 노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승인이 됐지만 형식적인 게 굉장히 많죠. 정말 마지못해서 하는 거고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법의 테두리를 빠져나가는 선에서 노조를 많이 탄압하죠. 여전히 삼성의 그 공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암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언론에 잘 보도도 되지 않죠. 미국은 여러분, 그 회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뭐를 해도 기본적으로 인권이라는 것이 갖추어진 나라거든요. 이 나라는. 노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기업주 입장에서는 제가 너무 노조 편을 들은 것에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이건 지금 정치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느끼는지 압니다. 저도 회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팀장의 위치에서 답답한 느낌을 제가 왜 안 갖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현실을 그대로 보자 이거죠. 한편으로 테슬라가 중국에 공장을 건설한 것, 표면적으로는 중국 시장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 저렴한 인권, 노동력. 근데 베일을 벗고 보면은요, 그 안에는 그렇죠. 테슬라가 중국에 공장을 짓고 중국에서 자동차를 만든 것 중에 하나도 결국은 일자리만 챙기고 미국에 사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어떤 노조에 대한 그러한 리스크를 벗어 던지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유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초대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한편으로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좀 답답한 게 있었는데요. 왜 자기 사람을 못 만들까? 정말 왜 자기 사람을 못 만들까? 왜 저 인재들을 자꾸 이렇게 떠나보내는 걸까? 저들이 테슬라에 좀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일론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만 받을 때만 하더라도 테슬라를 향해서 얼마나 큰 기대와 자기의 그 재능과 그런 마음으로 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는 자기 사람을 못 만들까? 가만히 보면 스티브 잡스도 잘 못 만들었던 것 같아요. 또다시 싸웠죠. 이런 사람들, 일론 머스크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천재들은 신은 공평한 것 같아요. SQ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SQ는 뭐냐면 소셜 인텔리전스, 사회적 이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독불 장군이 되게 강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게 굉장히 약해요. 본인이 최고죠. 본인이 최고죠. 여러분, S&P 500 지수에 편입하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작년 11월 정도에. 불과 2달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자기들은 S&P 500에 9월 1일 날 편입될 거라고 하는 정말 파티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보기 좋게 엣지 같은 회사한테 밀리면서까지 편입이 안 됐어요. 미국 현지에서는 그 당시에 일론이 그 직원들한테 얼마나 신경질과 꼬장을 부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화로 남아있죠. 2달 만에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죠. 일론 머스크,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 정부가 테슬라에게 선물을 줍니다. 예상치 못한 때에 S&P 500이 편입시켜 줍니다. 저희 미주놀에서도 그 당시에 이 썸네일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루었죠. 테슬라 뒤에는 바이든, 니오 뒤에는 시진핑. 왜 주었을까요? 뭐 단지 전 세계 시가총액이 1위라서요? 아닙니다. 확실히 자기 편에 서라고 하는 일종의 사인이었던 거고 마지막에 기회였던 거거든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확실히 미국 편에 서라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그 뒤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 공약, 전기차 이런 부분에 가장 큰 수혜주 하나로 테슬라가 지목이 돼서 그의 주가가 900을 넘는 일도 벌어졌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기회를 주었을 때 일론이 바이든 행정부에게 보여준 모습은 뭐였죠? 맞습니다. 그토록 싫어하는 비트코인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결제. 바이든 행정부 싫어합니다. 연준도 싫어하고 자네 옐런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 일을 저렇게 할까요? 연준과 맞서지 말라라고 하는 거에 그런 맞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테슬라를 향해서 스파이 짓을 한다. 근데 사실 스파이 짓은 중국이 전문 아닙니까? 강하게 방기를 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테슬라의 중국 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중국 공산당한테 불려가서 정말 박살났죠. 아마 지문이 없어질 때까지 빌었다고 하는데, 심지어 머스크까지도 중국 방송에 나와가지고 중국인들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저는 마치 이 모습을 보니까 아베가 트럼프의 그 밑을 닦아주는 모습과 참 비슷하더라고요. 자, 이걸 바라보는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러한 머스크의 모습을 바라보는 바이든 행정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연준의 모습, 자넷, 바이든 느낌이 어떨까요? 심한 배신감 아닐까요? S&P 500 편입의 기회와 선물까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미국 교통당국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시점에 대한 부분이다.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죠. 기사를 조금 읽어보도록 할까요? 미국 교통당국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조사 발표가 나온 직후 테슬라의 주가는 16일, 오늘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최대 5%가량 폭락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는 이날 저녁 지난 2018년 초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하는 테슬라 차량에서 벌어진 11건의 사고나 화재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고로 1명이 숨지고 모두 17명이 부상했다. 이번 조사는 2014에서 2021년 올해까지입니다. 생산된 모델 Y, X, 모델 S, YXS, 모델 3 등 테슬라 차량 76만 5천 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거진 테슬라의 모든 모델에 대해서 다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좀 들여다봤더니 이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의 이 오토파일럿 기능 가운데 대부분의 사고가 어두워진 밤에 발생했다는 것을 포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상 차량이 오토파일럿 또는 교통인식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파일 보이시죠? 자, 최근 이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같은 운전자 보조 기능이나 자율주행 시스템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 정기 보고할 것을 의무화시켰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보고하라는 겁니다.
2년 전이죠.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고 주행하던 15세 소년이 픽업 트럭과의 충돌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난달에 부모가 지방법원에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합니다. 자, 미국의 문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들 가운데 미국의 전자담배 중에 줄이라고 아십니까? 한국에도 진출했다가 1년 만에 문 닫고 철수했죠. 줄. 정말 줄링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담배 핀다, 전자담배를 베이핑한다가 아니라 줄링한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어마무시하게 돈을 벌고 정말 평정하는 그런 지존 중에 지존이었고, 지금도 줄링 하시는 분이 있죠. 줄. 근데 지금 그 회사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트럼프한테 찍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 찍혔는지 아십니까? 초창기의 줄이라는 회사가 청소년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들, 그들을 섭외해서 자기네 회사의 전자담배를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청소년들을 향해서 이 줄을 피다라고 하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누가 봐도 그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고단위의 마케팅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영린인 겁니다. 영린. 미국에서는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요, 뭐 심지어 그 아동 포르노라 그러죠. 종신형에 처해집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청소년들의 영린, 이 부분을 건드리고 살아남고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현재. 미국의 총기협회. 근데 저는 얘네도 오래 못 갈 것으로 보여져요. 워낙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많이 해서 그렇지, 사실 줄도 좀 더 돈을 많이 뿌렸으면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 오판한 거죠. 건들지 말아야 될 부분이 여기인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의 사고, 바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2년 전에 15세 소년, 저도 제 첫째 녀석이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면서 아직 20세가 안 됐습니다. 차를 사줬습니다.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안전입니다. 안전. 자, 미국에서 봤을 때 이대로 놔두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쵸?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저도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소송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소송을 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질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이길 만한 소송만 합니다. 미국의 이 도로교통안전국에서 테슬라의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미 조사는 끝났습니다.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치열한 싸움이 될 겁니다. 어떤 싸움? 조사국에선 치겠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방어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의 소송은요, 철저하게 프루프 싸움입니다. 증거. 그러니까 너희들의 오토파일럿 기능이 문제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랍니다. 그거를 증명해 내지 못하면 지는 겁니다. 물론 오늘 테슬라의 5% 하락은 좀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다는 거지 조사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조사가 오늘 시작했다고 다음 주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 조사를 통해서 혐의가 없음이 벗겨지면 테슬라한테는 강력한 호재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과가 바로 나오는 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바이든 행정부는 하필 AI 데이를 3일 앞둔 이때에 저런 발표를 하게 했을까요?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항상 영화를 보면 그런 거 있죠. 꼭 마지막 조폭 두목의 무슨 딸의 결혼식이라든지 부모님 환갑잔치에 항상 체포가 당했죠. 또 하나의 문제는요, 테슬라의 팬덤층이 광속 이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테슬라의 팬덤층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서학 개미들조차도 이제 매수 종목에서 테슬라가 계속 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정리해봤습니다. 일론이 모르는 테슬라의
리스크. 일론이 모르는 테슬라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 스타링크, 스페이스X, 화성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진짜 테슬라의 주주들이 원하는 거는 화성은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 주가 관리 하라는 거거든요. 일론이 모르는 테슬라의 가장 큰 위기. 완벽한 자동차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보잉을 기억하십니까? 그쵸. 보잉 맥스. 정말 엄청나게 사고가 많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냈던 그 보잉 737이었나요? 다시 운행 재개를 시켜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보잉은 알고 테슬라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리스크가 모르는 테슬라의 위기. 첫 번째, 맞서지 말아야 될 바이든에게 맞서고 있다는 것. 두 번째, S&P 500에 선물을 줬지만 선물을 비트코인질의 원수를 갚았다는 것.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최고조로 달하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중간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애매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절대 지지 기반이었던 팬덤층의 광속 이탈. 문득 빅뱅과 BTS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빅뱅은 팬덤층을 잘 관리하지 못했고요. BTS는 전 세계의 아미들을 관리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아미들을 관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꼰대 아미조차도 BTS는 계속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테슬라 주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역으로 말하면요. 테슬라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지금 영상에서 언급했던 이 문제들을 테슬라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거든요. 일론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또는 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내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고쳐진다면 테슬라는 정말 날아갈 겁니다. 10년 후에 100배 이상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기업들도 해내고 있는 이 부분을 지금처럼 소홀히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절대 지지 기반이었던 전 세계에 흩어진 테슬라 개미들의 주주들을 외면한다면 테슬라의 앞날은 굉장히 어두울 수 있다는 사실, 무거운 마음으로 마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준비된 미주널 멤버십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기존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통키뉴스나 장본성 영상이나 기존 영상들은 지금처럼 부담없이 무료로 다 보시게 되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아쉬운 부분을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한 가지는 종목 추천에 대한 것, 또 하나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1:1 상담. 자, 이 부분을 모아서 저희가 두 가지의 멤버십 제도를 준비했습니다. 세계여행부자 한 달에 25불, 우주여행부자 한 달에 50불. 단독방으로 초대받지는 않습니다. 단독방으로 초대받으셔서 매일매일 멘탈 케어와 함께 도움받기를 원하시면 그거는 라니맘닷컴의 라사모 모임은 그대로 또 진행이 되고요. 책 읽어주는 미즈노에 대한 도서 후원을 원하시면 한 분에게 5불만 후원해 주시면 모아서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라니맘닷컴에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준비된 유료 채널 영상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변함없이 화이팅입니다. 화이팅!